박희조 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동구청장 박희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선 8기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네, 네. 전반기를 보낸 소감 어떠십니까? 저 매번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이 단체장의 하루 일과라는 게 정말 바쁘고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힘든 그런 일정인데요. 네. 화살 같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죠. 어떤 분들은요. 지난 2년 동안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좀 빠르게 지금 지나왔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 기간 동안에 좀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서민들의 어떤 아픔이 굉장히 좀 심해졌던 기간이잖아요. 네. 뭐 고물가 또 고금리 등 여러 가지로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동구 발전에 대한 여망이라든지 희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발전에 대한 기틀을 좀 그런 쌓아왔던 그런 네. 인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동구민들하고 토크 콘서트를 좀 했는데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점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함께했던 지난 2년 동안에 했던 아픔과 또 성과물 또 희망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버무려져 있었는데요. 네. 앞으로 2년 동안 제가 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고민도 하고 뒤돌아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언론이나 SNS에서 보면 동구 구민들께서 네, 청장님을 만나보고 나면 전부 다 좋은 인상을 받으셨다고 해요. 네, 우리 청장님만의 소통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누구를 좀 만나든지 간에 또 심지어 그 정적인 지향점이 다르고 또 이념이라든지 또 종교적인 게 다른다 하더라도 저 일단은 사람들하고는 사람으로 좀 만나는 이제 그런 좀 경향을 좀 띠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을 좀 대할 때 뭐 연령 또 이런 것도 좀 넘어서 가지고 지역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함께 좀 풀어나가는데 어떤 당사자로서 잘 존중해주고 귀담아 좀 들으면은 아무리 나이가 좀 어리고 좀 경험이 적더라도 그분들하고 좀 대화하면은 많은 배울 점, 시사할 점이 있어서 그런 작은 의견들, 소중한 의견들을 많이 좀 존중하는 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성과가 있었을 텐데요. 대표적인 성과부터 좀 몇 가지 설명해 주세요. 지난 2년 동안 우리 구민들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과 함께 좀 많은 일을 좀 했는데요. 너무 많이 하면 또 자랑질이라고 좀 얘기해서 네. 몇 가지만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좀 역세권 개발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네. 역대 우리 이 시장님들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또 구청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좀 진전이 있었습니다만은 청사진에 좀 머물러 있었던 게 좀 사실이었는데요. 네. 최근에 대전시에서 이러한 청사진에 머물러 있던 거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 네. 하나가 역세권 좀 개발 중에 가장 핵심인 복합 2구역이라고 좀 보통 알려졌는데요. 네. 한 1조 한 4천억 정도 규모고요. 민간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이제 공사가 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서 네. 드디어 이제 역세권 개발이 시작이 됐다. 첫 발을 내렸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는 좀 산업단지를 유치했다는 겁니다. 네. 대전도 그렇지만 우리 동구도 1, 2, 3차라는 그 전통적인 산업을 좀 구분하는 데 있어서 2차 산업, 제조업 분야가 굉장히 좀 취약을 해서 네. 우리 동구의 좀 경제 구조가 좀 왜곡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도 좀 저조하고 또 젊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좀 줄 수 없었다는 게 네. 저희의 좀 고질적인 문제였는데요. 최근에 이장우 시장님이 저 산업단지 500만 평 플러스 그런 공약에 따라서 네. 교촌동에 국가산단도 했지만은 그 이후에 저희 지역에 한 6만 평, 한 7만 평 규모로 파나마이시 인근에 산업단지를 좀 들어서는 걸로 발표를 해서 네. 우리 동구에서는 굉장히 좀 이거를 좀 쾌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기대를 좀 걸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아쉬웠던 게 역시 좀 많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요즘 반려동물 인구가 좀 급증하고 있잖아요. 네네. 어디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반려견 또는 반려묘 같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하는데 저희 집도 강아지 2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반려동물의 인구가 이제 급증하는 만큼 네.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좀
그 인프라가 좀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전도 그랬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반려동물 놀이터를 좀 만들려고 했는데 의회하고 이런 이제 소통이 좀 부족해서 이게 한번 좀 무산이 돼서 이번에 다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성정보대하고 좀 협력해서 그 안에 학교 안에다가 반려동물 놀이터를 좀 조성을 하면은 네. 앞으로 우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좀 희소식이 될 것 같아요. 네. 동물에 대해서 패티캣이라고 하죠. 그런 교육도 시키고 또 동물의 어떤 집안에서 키우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해소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대청호 관련돼서 제가 언론에 네. 좀 몇 차례 좀 토론을 했는데요. 대청호가 1980년도에 대청댐이 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대청호를 좀 둘러싸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권리의식이 너무 커져가지고 네. 주민들이 그동안에 좀 고통 또는 여러 가지 좀 불편을 이제는 해소해야 된다라는 주민들 의견에 저희들이 네. 좀 반응을 해서 한 2가지 정도를 저희가 좀 요청을 좀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일부가 좀 반영이 됐는데요. 네. 나머지도 좀 속 시원하게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일부분만 반영이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대청호 규제 개선 문제는 좀 뒤에 또 네네, 다루기로 하고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동구의 최대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네네.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네네. 현재 앞서 어떤 상황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거는 지금 역세권 개발에 아주 극히 일부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역세권 개발은 동서 균형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입니다. 네. 우리 동구를 포함해서 인근에 있는 중구, 이 대덕구를 보통 원도심이라고 하죠. 네. 이 활성화하는데 역세권 개발이 핵심이 있는데요. 그 핵심의 중심적인 사업이 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복합 2구역입니다. 민자로 하는데 한 1조 한 4천억 정도 규모 면에서 어마어마한 네. 좀 사업이고요. 또 인근에 있는 그 개발을 좀 통해서 대규모 아파트가 좀 들어서는 게 있습니다. 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 소재구역이 있고요. 또 중앙 1구역, 또 삼성 4구역 등 대전역 인근에 한 8천 세대가 좀 들어오는 아주 메머드급 네. 좀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재중앙공원이라고 서대전 시민공원보다 규모면에서 약간 좀 큰 규모인데 이 안에 이종수 대전 출신 도예가 미술관이 좀 들어서는 거, 그다음에 또 신안이 역사공원 또 들어서는 것도 네. 이게 지금 착실하게 착착 진행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좀 도심융합 특구라고 판교 아시죠? 이 판교 우리 고속도로 지나가면은 테크노밸리가 참 멋있게 좀 있는데요. 네. 그거 같은 우리 역세권 주변에 상업과 주거가 좀 어우러지는 이런 도심융합 특구법이 얼마 전에 좀 통과가 됐고 네. 하위 법령도 좀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이제 좀 네. 차일피일 좀 정부에서 미루고 있는데요. 만약에 실제로 내려온다면은 대전역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답니다. 역세권이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네. 그 기관들을 좀 받아들이기 위한 메가층층 스퀘어라고요. 49층짜리 한 2개 동이 좀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또 드론이라든지 UAM 같은 첨단 교통수단을 좀 만드는 미래형 환승센터도 좀 들어오고요. 그래서 우리 역세권 주변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앞으로 향후 한 4년 내지 5년 있으면은 이렇게 변모가 돼서 앞으로는 우리 대전이 둔산을 포함한 그런 신도심, 요즘은 또 유성이 있는데 거기 말고 또 하나 이제 핵심 축이 생기는 이제 그런 이제 우리 동구로 아마 변화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취임 초부터요. 네네. 청장님께서 대청호 규제 개선에 힘을 많이 네네. 쏟으셨습니다. 최근에 의미 있는 변화들이 나타나기 네네. 시작했어요. 아까 일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청호 규제 개선에 대한 염원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좋은 물을 좀 공급하고 먹는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당위성, 전제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정수 기술이라든지 환경 의식도 대폭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규제를 조금 낮춰도 되는데 환경부를 비롯한 그 규제 기관은 여전히 1980년도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가지고 네. 대청호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의 어떤 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을 저희들이 좀 대변을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을 좀 확대를 해달라.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는 30평밖에 음식점을 좀 못 만듭니다. 네. 근데 30평이면은 손님을 맞이하는 테이블이라든지 또 주방 이런 거 하면은 사실 식당으로서 기능을 못 합니다. 그래서 네. 2배 정도 60평으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그 절반인 45평만 좀 반영이 되는 그런 이제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좀 아쉽긴 해요. 예, 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완강했던 입장을 좀 보였던 환경부가 조금은 빗장을 좀 풀어서 주민들의 어떤 아픔을 이해해 준다는 의미에서 저는 의미 있었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요구했던 것이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또 다른 데로 이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65세 이상 거주하시는 비율이 거의 한 80, 90% 돼서 이 빈집을 좀 활용해서 민박을 좀 하면은 대청호의 어떤 지속 가능한 그런 삶을 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했는데 이거는 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앞으로는 대청호를 좀 둘러싸고 있는 저희 동구를 포함해서 5개 지자체가 협의체를 좀 구성했는데요. 이제는 좀 그거를 좀 중앙으로 확대하고 또 비슷한 실정에 있는 팔당어 주변에 우리 지자체하고 좀 협력을 해서 이제는 목소리를 조금 이제 좀 단일 대우를 갖춰서 목소리를 좀 더 좀 키울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하나씩 해결을 할 예정입니다. 네, 소기의 성과가 있었는데요. 또 하나가 대청호 일원에 조성될 장미공원입니다. 네네. 장미공원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네. 한때 우리 대청호에는 국화 축제로 굉장히 그 명성을 좀 날렸는데요. 아쉽게도 1년만 하고 정책인 이유로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유성의 유림공원에서 그걸 잘 정착을 시켜서 이제는 참 전국적인 그런 축제로 좀 잘 자리 잡았는데요. 그래서 같은 곳으로 하기는 저희가 좀 유성하고 이렇게 불필요한 그런 중복 투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신에 장미라는 거를 좀 저희가 좀 삼아서 올해 처음으로 장미 정원을 올해 좀 개장식을 했습니다. 규모는 좀 작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마중물, 맛배기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해서 2028년도에는 한 400억 정도 예산을 좀 들여서 장미 정원을 만들어서 축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성은 앞으로 이제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기로 했고요. 운영은 축제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운영은 저희가 좀 이관을 좀 받아가지고 좀 세계적인 축제로 좀 저희가 좀 키울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또 삼정지구에 네네. 대규모 산업 단지를 유치하셨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대전뿐만 아니라 동구가 산업 구조가 매우 취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저희 동구가 재정도 좀 어렵고 또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희망을 좀 던져주지 못해서 늘 오랫동안 저희들이 숙제였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좋은 기업을 유치하느냐 하는데 그것을 하려면은 좋은 산업단지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장우 시장님이 한 6만 평 정도, 7만 평 정도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좀 유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성이 완료되는 한 6년이나 정도 되면은 저희는 이 산업단지에 바이오헬스 관련된 기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유치할까 합니다. 왜 좀 그러냐면은 저희 동구에는 한 5개 우수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학교 내에 바이오헬스 관련된 학과라든지 또 링크 사업단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좋은 기업도 유치하겠지만은 좀 더 바이오헬스 관련된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를 해서 요즘 인구 감소, 인구 유출에 대한 그런 효과적인 대책도 될 수 있고요. 청년들한테 좀 일자리를 좀 제공을 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단초가 좀 될 수 있어서 저희는 좀 상당한 좀 기대를 좀 걸고 있습니다. 요즘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네네. 진심 동행로 네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요. 네네. 아마 다른 지자체도 아마 앞서서 한 데도 있고 아직 못한 데도 있는데요. 요즘 그 경제난으로 해서 제일 직접적으로 또 크게 영향을 받는 데가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시에 있는 재단하고 그다음에 하나은행 등 해서 총 48억 규모로 1월 달에 모집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자서 바로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한테
최대한 3천만 원까지 좀 대출을 좀 지원하고요. 이자는 굉장히 저렴하게 네. 이렇게 좀 지원을 했는데요. 음. 진신동행이라는 저희 메인 슬로건에다가 대출을 의미하는 영어의 론 합쳐서 진신동행 론을 좀 출범을 시켰는데요.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 네. 우리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한테 좀 고통을 조금 좀 완화시키는 그런 좀 효과를 좀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네네. 아마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현재 시점에서는 제일 활발한 데는 아마 중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향후 몇 년 이후에는 저희 동구가 대전 전체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좀 주도할 만큼 대규모로 합니다. 그러니까 동구의 어떤 지도가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좀 바뀔 정도로 대규모로 합니다. 네. 그래서 향후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만 해도 한 3만 세대가 좀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것 중에서 일부만 좀 소개시켜 주면은 얼마 전 그 홍도 1구역, 그 다음에 가양동 2구역이 입주를 좀 맞춰가지고 우리 지역에 좀 다소 활력이 좀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좀 생동감을 좀 불어 넣었고요. 네. 1월 달에 우리 대전에서 최초로 또 재개발 시장에 이제 문을 연 성남동 1구역 있고요. 또 이번 달에 이제 입주가 예정되는 대성지구가 있고, 또 역시 또 이번 달에 입주 예정인 천동 3구역부터 해가지고 올해 한 해만도 엄청난 규모의 물량이 좀 쏟아질 예정입니다. 네. 여기에 좀 더해서 최근에 좀 대전시에서 도시철도 이제 2호선까지 좀 발표했는데요. 3, 4호선을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3호선하고 4호선이 동구를 지나가는데요. 네. 이 재개발, 재건축하는 현장에 3호선, 4호선이 지나가서 앞으로 교통 접근성이 좀 좋아져서 전체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활력을 좀 불어넣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전역 주변 역세권 개발이 앞으로 좀 본격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역시 우리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큰 활력을 좀 불어넣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청장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이다라는 겁니다. 네네. 동서 교육교차 해소의 핵심 사업인 글로벌 아카데미 설립, 네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원도심하고 또 서구나 유성구 같은 신도심하고 격차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역대 우리 시장님들이 격차를 좀 해소해야 된다. 동서 균형 발전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게 말처럼 참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장우 시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교육 분야가 아주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교육은 저희 백년지 대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렵고 지난한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대전에 사실 이 생존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인구 유출이라든지 저출산 문제를 좀 극복하는데 교육 문제가 굉장히 핵심이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하나씩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글로벌 아카데미입니다. 네. 동서교육 격차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보고요. 우리 구에서 쉽게 말하면은 영어 교육 기관을 좀 만드는 겁니다. 네. 대상은 이제 초등학생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뭐 제반 여러 가지 사항은 좀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네. 초반에 의회하고 좀 소통이 좀 부족해서 조금은 좀 삐걱거렸습니다만은 지금 안정 궤도 올라와서 저희들 예정대로라면은 2026년도에 글로벌 아카데미가 설립이 돼서 아마 가격은 좀 저렴하게 네. 대신 교육의 질은 사교육 못지않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서 우리 네. 동구의 영어 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되는 이제 네.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 청소년 영어 도서관 네네. 언제쯤 문을 열 예정입니까? 아마 지금 차질 없이 좀 잘 되고 있는데요. 26년 정도 아마 좀 될 것 같습니다. 관내 학교에 교육 경비 보조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렇게 된다면 어떤 면이 좋아지는 겁니까? 교육 경비라고 하면 조금 우리 시청자들께서 좀 생소한 좀 단어인데요. 초중고등학교 또 유치원, 대학교는 교육부에서 좀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시설 같은 인프라를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지자체, 대전시라든지 우리 동구같이 지방자치단체도 좀 지원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항이 교육경비 관련된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네. 거기는 또 재정자립도가 낮으면은 지원을 좀 못하도록 돼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너희들이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웬
학교에다 지원을 하느냐, 너희 지원하면 안 돼. 이런 조항을 저희가 좀 바꿨습니다. 네. 저희들이 교육부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3억 원을 좀 편성을 해서 네. 학교에 24개 학교에다 좀 지원을 좀 했는데요. 학교에서 반응이 너무 뜨겁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은 교육청에서 받는 예산은 굉장히 좀 경직돼 있고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굉장히 좀 힘들어합니다. 그걸. 저희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학교별로 최대한 1,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은 학교 내 또 학교 주변에 아이들 안전에 관련된 것, 또 학교에서 좀 인성에 관련된 네. 또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지금 반응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년에는 이 3억 원에서 내년에는 한 더 좀 증액을 해서 네. 학교에서 요구하는 좀 사업들을 좀 저희들이 제대로 좀 지원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네. 그리고요, 동구의 수건 사업이었죠. 천동중학교 네네. 신설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천동중학교 하면은 저희들이 참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그간 20년 가까이 그 지역에 오래된 묵은 그런 이제 수건 사업이었는데요. 제가 지금 구청장이 되고 나서 민관 협의체라는, 쉽게 말하면은 좀 주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때로는 대전시 교육청 또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서 교육부 장관을 많은 노력을 한 결과 드디어 2027년도에 개교하는 걸로 작년에 좀 발표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 중에서 많은 것도 있지만은 이 천동중학교 개교가 정말 가슴 뿌듯하고 좀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좀 힘을 모으고 열망을 모으면은 해낼 수 있다라는 또 자신감을 얻게 되는 좀 소중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네. 동구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보육 정책도 실시하고 계시죠. 네네. 제가 이제 교육 관련된 게 좀 특화돼서 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보육 문제가 또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보육 관련된 그 부서가 이제 교육부로 이제 이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아이들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라든지 또 보육을 좀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 또 선생님들을 좀 많이 만나서 그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좀 민원이라든지 정책을 좀 구정에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육교직원들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우리 교직원들한테 그 교육 기회를, 힐링 그 기회를 좀 줬고요. 아마 내년에는 아마 이게 시행될 텐데 요즘 아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폐원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폐원을 하면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폐원을 하면 뒷정리가 원장님들한테는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최대한 1,000만 원 이상이 넘는 그 처리한 뒤처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폐원을 하는 어린이집에 폐원 지원금을 저희가 좀 줄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마련해가지고 내년부터 지원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어린이집 종사자들 또 어머니들 만나서 보육 관련된 보육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정책을 조금 계속 듣고 또 구정에 하나씩 반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동구의 네네. 대표적인 축제죠. 우리 동구 동락축제. 네네. 올해는 더 야심차게 준비 중이시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우리 대표 축제가 동구동락 축제였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했는데요. 한 15만 명이 찾아오시는 대규모 축제였습니다. 근데 첫 해이기 때문에 좀 시행착오도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거를 좀 대폭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기존에 그 소재동 관사촌 앞에 있는 그 거리에다가 올해는 대동천에 있는 대동천 수상 무대를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킬러 콘텐츠가 없다, 그러니까 대표하는 그런 프로그램 없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소재동 소재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스토리를 좀 발굴해서 저희들이 좀 뮤지컬도 좀 올려서 보는 이로 하여금 좀 스토리가 있다, 뭔가 좀 내용이 있다라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하려고 있는데요. 타겟은 여전히 우리가 30, 40대 젊은 층을 좀 타겟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들이 좀 주로 찾는 그런 축제로 좀 크게 올해는 좀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네. 민선 8기 2년이 지났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네.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동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동구 미래는 저는 이제 그동안 해왔듯이 지금 국가적인 과제
또 대전이 좀 처한 여러 가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보육, 그리고 또 하나 좀 더 한다면은 음, 문화예술에 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왔듯이 보육과 교육 관련돼서는 제가 좀 일관되게 나름의 좀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제가 구청장이 그만두고 우리 구민들한테 음, 어떤 구청장으로 남고 싶느냐라고 물으면은 저는 두서없이 서슴없이 음, 교육에 참 관심이 많은 구청장이었구나 되돌아보니까 네. 이런 구청장으로 남고 싶고요. 네.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은 이제 100년지 대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효과는 참 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좀 하나씩 하나씩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어서 네. 언젠가는 서구나 또 유성구 못지않은 교육 환경을 꼭 만들어서 교육 1번지 또 교육 특별시 되도록 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민선 8기 후반기가 막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후반기에는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예,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보육과 교육 또 문화예술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지속적으로 하는데요.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제가 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만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제가 주민들 만나면 그럽니다. 너무 이명웅 노래 같은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네. 이제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지 건강하듯이 문화예술도 좀 한쪽에 좀 편중되지 말고 그러니까 트로트에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네. 클래식도 좀 느끼기도 하고 우리 전통 국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같이 골고루 이제 좀 느껴서 네. 이제는 좀 우리 동구민들이 문화의 다양성, 예술의 다양성을 좀 더 좀 인식을 좀 하셔가지고 네. 우리 구민들이 좀 다양한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저희가들이 많이 좀 제공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네네. 끝으로 방송 듣고 계시는 동구민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세요. 예. CBS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동구의 변화에 대한 열망은 얼마나 뜨거운지 지난 2년 동안 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께서 그리고 또 공직자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현재 우리가 좀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만족하지 않지만은 그런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동구가 새로운 미래를 좀 개척하는데 앞서가는 그 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의 미래, 저는 이제 그 한마디로 르네상스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구의 르네상스 시대가 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보육,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지금과 같이 더 일관되게 또 노력을 해서 동구의 품격을 한격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구의 르네상스 시대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희조 동구청장이었습니다.